나 지금 상속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1억은 받고 싶다. 보증금이 1억이나 있었어? 그런데 아버님의 재산 상태를 또 조회를 해봤더니 빚은 여전히 수십억. 고민하다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몰래 집주인을 찾아가서 1억을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뭐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 생길 텐데요. 오늘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했지만 상속을 그냥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 사례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이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으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수십억이 되는 빚을 떠안으면서까지 상속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아버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빚으로 인해서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시고 파산 상태에서 야반 도주를 하셨어요. 집을 나가신 거죠. 가족들하고 연락도 끊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님이 사망했다는 이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기 때문에 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몰랐는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살던 집을 가봤더니 어떤 자그마한 빌라에 전세로 이제 살고 계셨던 거죠. 집주인이 이제 4층에 살고 있어서 집주인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정리하러 왔다 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그럼 빨리 짐을 빼라.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이 있다. 반환해 주겠다. 언제 뺄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약간은 충격을 받은 거죠. 보증금이 1억이나 있었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아버님의 재산 상태를 또 조회를 해봤더니 빚은 여전히 수십억 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몰래 감춰서 이렇게 유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뺏기지 않고 용케 간수를 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나 지금 상속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1억은 받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다 포기할까? 그래도 1억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상속 포기는 했어요. 상속 포기 신고는 하고 그리고 이제 몰래 집주인을 찾아가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조마조마한 상황에 빠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이 갑자기 생긴 거네요. 네. 법정 단순 승인이란 용어가 사실은 처음 들어보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례에서 이분은 상속 포기를 했죠. 그럼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속인으로서의 뭐 권리도 받지 않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빚을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거는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을 했지만 상속을 그냥 승인한 걸로 법에서 보겠다. 그런 제도인 거예요. 법에서 이렇게 정한 거죠. 어떤 경우냐면 상속은 포기하는 행동을 해놓고 사실은 포기하지 않은 행동을 또 한 거예요. 상속 포기했다고 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주인으로서 막 행세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니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네가 상속 재산을 처분했으니 그건 상속 승인한 거다. 그렇게 법에서 보겠다라는 게 법정 단순 승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도 그냥 단순 승인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무 전부 떠안는 거죠. 사례의 경우는 상속을 한 경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엄격히 따져보면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너는 상속 포기해놓고 왜 아버지 재산 받아갔어? 너는 단순 승인한 거니까 아버지 채무 네가 갚아.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맞습니다. 이분은 상속 재산을 처분한 거예요. 상속을 포기했다면 아버님의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받으면 안 되죠. 그것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인이 아니면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건 처분 행위로 봅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차를 팔아버린다거나 또 뭐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금을 수령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 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금전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명확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끼는 고급 의자 이런 걸 몰래 빼돌려서 이제 집으로 가져간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뭐 의자를 갖고 가건 현금을 갖고 가건 아니면 뭐 보증금을 반환받건 뭐 자동차를 팔았건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그냥 드러난 거는 그냥 상속 포기한 거예요. 상속 포기 신고서가 나와 있고 그런데 뒤로 확인해 봤더니 뭐 처분 행위를 했더라, 뭐 물건을 가져갔더라.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단순 승인이라고 이제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아버님의 채권자들은 아버님을 상대로 이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거든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상속인이 누구냐 그걸 이제 또 찾습니다. 그러면 그 피고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아들한테까지 소장이 날아오겠죠. 당신 상대로 이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라고 소장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상속 포기한 사람들은 저 상속 포기했습니다라고 상속 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포기한 사람이니까 갚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만 갚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 이번 사례에서도 그렇게 소장이 오면 아들이 저 상속 포기했어요. 아니면 뭐 한정승인 했어요라고 그 법원에 그 신고 서류를 내겠죠. 그걸 끝나면 좋은데 채권자들이 수상한데 상속 포기해놓고 재산은 가져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막 뒤져가지고 찾아냈다. 그러면 반전이 생기겠죠. 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으니까 단순 승인한 거다 이거는. 네. 다 책임져라. 네. 전부 다 갚아라.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법정 단순 승인이 돼서 채무까지 상속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포기하고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빚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시고 아버님의 남아있는 뭐 자잘한 재산들, 자동차든 뭐든 욕심내시면 안 되겠죠. 그건 다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승인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기가 외부적으로 한 행동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은 몰래 했다가는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들키면 문제가 됩니다. 아주 이제 커질 수 있죠. 보증금 욕심내다가 30억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뭔가 보증금 반환이든 뭐든 포기는 했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요거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건 없어요. 그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셨다면 깔끔하게 집안에 있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다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이제 유품 정리하러 갔다가 지갑을 발견해서 뭐 지폐 몇 장 들고 왔다. 물론 이제 문제되지는 않겠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게 밝혀지는 순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유품 정리하러 가서 좀 TV를 몰래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신 분인데 유품 이렇게 정리한 거 이제 목록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한정 승인 신고할 때는 거기에 한두 개 빼는 경우도 있어요. TV 적고 내가 지갑 갖고 온 거는 빼고 그것도 걸리면 단순 승인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때 단순 승인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